반갑습니다. 한국천란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난초 물 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난초를 배양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은 궁금증을 가진 것 중 하나가 물주기에 대한 부분일 것입니다. 난초는 구성 물질 중 70에서 80% 정도가 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물을 통해서 대부분의 영양을 흡수하고 생육 활동을 하니 물은 난초를 배양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주기 3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난초에 물을 주는 것을 터득하는 데만 해도 3년이 걸린다고 할 정도로 물주기가 어렵다는 말인데요. 어렵게 생각할수록 더 어려워지고 쉽게 생각하면 또 쉬운 게 물주기입니다. 난초를 기르다가 자꾸 죽으니까 내가 물 주는 방법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생각되어 자료를 찾아보거나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면 난초는 물을 많이 주면 안 된다, 난초는 물을 많이 줘야 된다, 며칠마다 줘야 된다, 새벽에 줘야 된다, 밤에 줘야 된다, 심지어는 예전에 유행했던 난초에는 물이 지장수가 좋다 또는 게르마늄 물이 좋다 등등 수많은 방법적인 얘기들을 듣고 따라 하다가 더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방법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난초의 기본 생육 원리를 알고 그에 따른 물주기를 하는 것이 실패 확률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동물과 식물이 다른 점은 동물은 배가 고프면 또는 목이 마르면 먹이를 찾아다닐 수 있지만 식물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식물은 자신에게 필요한 영양을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난초를 기를 때 자생지의 환경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난초가 자라는 자생지의 환경을 살펴보면 공중 습도가 풍부한 환경이며 토양은 낙엽층과 부엽층 그리고 부엽토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아래로 내려갈수록 점점 보수력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뿌리가 위치하고 있는 부엽토층은 상층에 비해서 수분 손실률도 가장 낮아 항상 일정량의 수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미루어 봤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정보 중에서 난초는 물을 많이 주면 안 된다, 난초는 물을 싫어한다, 화분 내부가 말랐을 때 물을 줘야 된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생지에 가서 보면 계곡 옆에 항상 물이 젖어 있는 환경 속에서도 난초가 잘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아예 물속에 담궈서 수경재배를 성공한 사례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난초의 뿌리를 보더라도 벨라민층에 많은 수분을 저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난초는 물을 좋아하고 또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식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을 많이 주면 난초의 뿌리가 썩는다는 것은 물을 많이 주어서라기보다는 기타 다른 요인에 의한 영향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물을 적게 주면 뿌리의 벨라민층이 파괴되거나 수분 스트레스로 인해 더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면 난초는 어느 정도의 화분 내 습도를 좋아할까요? 우리가 흔히 난초 배양에 따른 습도의 단계를 말할 때 습, 융, 건조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습은 물에 젖어 있는 상태, 유는 손으로 만지면 물기가 느껴지는 상태, 건은 미약하게 습기가 있는 상태, 조는 거의 메말라 있는 상태입니다. 이 네 가지 단계 중 난초가 가장 좋아하는 상태는 윤한 상태이며 그 다음이 건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항상 윤과 건의 상태를 만들어주면 자생지의 환경과 비슷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난초의 물주기는 배양 환경이 건조한 환경이면
보수력이 높은 난석을 사용하고 물을 자주 줘야 할 것이며, 습도가 높은 환경이면 보수력이 낮은 난석을 사용하고 물 주는 간격을 길게 하는 것이 기본적인 사항일 것입니다. 그 기준이 되는 것이 화장토가 말랐을 때 물을 주라는 것입니다. 화장토가 어느 정도 마르게 되면 분 내부는 윤에서 건 상태로 가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기준은 화장토가 어느 정도 말랐을 때 주는 것으로 하지만, 신화가 성장하는 봄과 여름에는 수분 요구량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자주 줘야 할 필요가 있으며, 겨울에는 광합성 효율이 낮아지므로 조금 적게 주어도 될 것입니다. 단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윤과 건의 상태에서는 곰팡이성 병원균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방제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난초를 기를 때 가장 좋은 물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빗물입니다. 인간의 손에서 길러지기 이전에 빗물을 통해서 생명을 이어왔기 때문에 난초의 생육 시스템은 빗물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빗물에는 식물의 생육에 필요한 여러가지 원소가 있으며 풍부한 산소와 미량의 이산화탄소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식물의 광합성을 돕고 영양소의 흡수를 도와주는 작용을 합니다. 장마철에 식물들이 급속한 성장을 이루는 것도 이와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현재는 대기 오염으로 인해 도시에 내리는 빗물은 덕보다 해가 많기 때문에 청정지역이 아니고서는 빗물을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빗물 다음으로 좋은 것은 수돗물입니다. 수돗물에는 풍부한 산소와 식물에 필요한 미량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미 살균 처리되어 공급이 되므로 가장 안전하고 좋습니다. 지하수를 사용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럴 경우에는 수질 검사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철분이나 석회질 또는 기타 유해 물질이 많이 포함된 지하수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수기의 물은 난초에 유익한 영양소까지 정수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돗물이 난초를 배양함에 있어 가장 안전하고 권장할 만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돗물을 이용해서 난초에 물을 주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3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러한 분사기를 사용하여 바로 주는 것입니다. 여러 화분을 같이 주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화분 하나하나에 집중적으로 주는 것이 화분 내부의 공기순환을 돕고 난초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줄여주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화분 밑으로 물이 이렇게 흘러내릴 정도로 주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미스트 노즐을 사용하여 이렇게 안개 분무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부드러운 물 입자를 분사하여 난초의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공중 습도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으며 물 주는 시간을 절약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화분 밑으로 물방울이 떨어질 때까지 주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통에 물을 받아놓고 화분을 담궈 놓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일률적으로 충분한 물을 공급하고 분 내부의 순환을 도와주는 방법이기는 하지만 일이 번거로우며 여러 화분을 같은 통에서 사용할 경우 병이나 유해 물질을 전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을 줄 때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온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난초는 온도에 상당히 민감한 식물입니다. 그래서 자생지에 가봐도 항상 두터운 이불을 덮고 벌브와 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난초의 상층부 잎은 겨울철 영하의 기온에서도 견뎌낼 수 있지만 벌브와 뿌리 부분은 항상 영상의 기온을 유지하고 있으며
급격한 온도 변화에 따른 영향을 최소로 하는 상태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위적으로 배양하는 환경은 작고 얇은 화분과 소량의 난석으로 배양하기 때문에 외부 온도 변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환경입니다. 지난 12월 난초 관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난초의 가장 무서운 피해 중 하나가 냉해인데, 급작스럽게 온도가 10도 이상 차이가 나게 되면 냉해를 입게 되어 상당한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봄과 초여름의 수돗물의 온도가 약 10도에서 15도 정도가 되는데, 한낮의 기온이 25도 이상 올라가게 되었을 때 차가운 물을 바로 주게 되면 냉해를 입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여름에는 수돗물의 온도도 많이 상승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봄과 초여름 같은 경우에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물주기로 인한 냉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용량의 물통에 수돗물을 받아 기포기를 통해서 산소를 공급한 후에 하루 이틀 뒤에 관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수돗물의 염소 성분도 제거하고 수온도 기온과 비슷하게 맞춰지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관수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을 주는 시간은 대체적으로 광합성이 시작되기 전인 새벽이나 아침 일찍 주는 것이 난초가 흡수할 수 있는 효율이 가장 좋으며, 하루 중 기온이 가장 낮은 시간인 만큼 온도 편차에 따른 피해를 줄여줄 수 있어 좋습니다. 이상으로 난초 물주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새벽잠이 없는 노인이 난초를 잘 기른다는 말이 있듯이, 아침 일찍 난초에 물을 아끼지 않고 자주 주게 되면 싱그러운 모습으로 보답하리라 생각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